밥 메넨데스 민주당 연방 상원 외교위원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검찰의 과잉 수사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30대 남성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악어가 한 여성의 시신을 물고 있는 모습으로 발견돼 안락사 처리됐습니다. 해당 시신은 숲 근처 노숙자 캠프에서 살고 있던 40대 여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에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시키는 법안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코스트코가 미 전역의 회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건강검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정통 한의에서 최고의 보약을 꼽으라고 한다면 단연 경옥고입니다. 동의보감은 몸을 보호하는 보약으로부터 출발하는데 그 동의보감의 첫 번째 처방도 바로 경옥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시중의 모든 경옥고가 비슷한 수준의 효능을 가진 것은 아니죠. 신만이 장석군의 천종산삼 경옥고는 수십 년간 산삼 전문가로서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 만든 가장 높은 수준의 경옥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5일 첫 소식입니다. 연방의회가 다음 주 새 회계연도 개시를 앞두고 공화당 반대로 아직까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셧다운이 현실화하면 미국 국가 신용도에도 타격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미국 연방정부의 2024 회계연도는 오는 10월 1일에 시작합니다.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의회는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강경파 의원들이 정부 쓰임새가 너무 방만하다면서 예산안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Now, a small group of extreme Republicans don't want to live up to the deal. So now everyone in America could be forced to pay the price. 의회가 9월 3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미국 연방 정부의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셧다운이 발생합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정부 업무를 맡고 있는 약 80만 명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못해 강제로 무급 휴가를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공화당 소속 메카시 하원 의장은 셧다운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당내 강경파를 설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hy would they want to stop paying the troops or stop paying the border agents or the Coast Guard? I don't understand how that makes you stronger. 강경파가 소수이긴 하지만 메카시 의장을 견제할 수 있는 소환 투표 요구권을 가지고 있고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불과 10석 차이로 다수당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 소수라도 강경파를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때문에 조금이라도 시간을 벌기 위해 한 달짜리 임시 예산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처리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신용평가사들은 미국 정치권 갈등 때문에 셧다운이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왕중명입니다. 민주당의 거물 정치인 밥 메넨데스 연방 상원 외교위원장이 수십만 달러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공작이라며 법적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여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3선 상원의원이자 외교위원장을 역임한 밥 메넨데스 의원. 정계 거물로 평가받는 인물이지만 지난 2018년 아내로부터 소개받은 이집트계 사업가에게 수십만 달러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당시 미국은 이집트의 인권 상황을 문제로 들어 군사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었는데 메넨데스 의원이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해 이 사업가에게 미국에 무기 판매 알선과 외교 정보를 넘기고 이를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The senator and his wife accepted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of bribes in exchange for Senator Menendez using his power and influence to protect and to enrich those businessmen. 뇌물 수수 혐의와 관련된 증거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메넨데스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사업가에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55만 달러의 현금과 10만 달러 상당의 금괴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가의 벤츠 승용차를 받은 혐의도 적용하고 메넨데스 의원의 부인 역시 뇌물수수 공범으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메넨데스 의원은 이번 논란으로 외교위원장직을 내려놓았지만 모든 것은 자신을 끌어내리기 위한 공작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I firmly believe that when all the facts are presented, not only will I be exonerated, but I still will be the New Jersey's senior senator.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원직에 대한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미 검찰 기소 직후 뉴저지주의 민주당 앤디 킴 하원의원은 메넨데스 의원 자리에 출마하겠다면서 상원의원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다만 일각에선 평소 메넨데스 의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과 자주 각을 세웠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번 기소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주택가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LA 경찰국은 오늘 아침 8시 5분쯤 한인타운 인근 주택가인 사우스 세인트 앤드류스 플레이스와 웨스트 18가 인근에서 30대 남성 한 명이 총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총격을 당한 피해자는 30대 백인 남성으로 파악됐으며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총격을 가한 흑인 남성이 길을 걷던 남성에게 최소 7번의 총격을 가한 뒤 검은색 차량을 타고 도주했으며 사건 현장 인근 담벼락에는 두 갱단의 영역 다툼으로 보이는 낙서도 발견됐습니다. The suspect was described as a male black. The victim was described as a male white in their 30s. That the suspect had fired multiple shots at the victim. Suspect fled the location in the vehicle. The victim was transported to a local hospital by the LA City Fire Department paramedics in critical condition. It's unknown at this time if it's gang-related.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이 우발적 총격인지 갱과 관련된 범행인지 등의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거대한 악어가 사람의 시신 일부를 물고 다니는 모습이 발견돼 안락사 처리됐습니다. 페날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시 50분쯤 라그로시의 한 수로에서 13피트, 약 4m에 달하는 악어가 한 여성의 시신을 물고 다닌다는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I just happened to look over in this lake and I saw the alligator head. But then like once I looked closer, it had like a bottom like torso in its mouth. My brain was trying to like not believe it, but like it was real. 경찰은 현장에서 여성의 하반신을 물고 있는 악어를 발견했으며 시신을 수습하기 전 악어를 포획해 안락사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악어가 물고 있던 시신은 41살 여성 사브리나 페컴으로 확인됐으며 사브리나는 사망 당시 숲 근처 노숙자 캠프에서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플로리다주 해양야생동물국은 플로리다주에는 100만 마리의 악어가 서식하고 있으며 악어에게 물리는 사고가 매년 평균 8건 발생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악어가 사망한 여성을 물고 다닌 건지 아니면 악어에게 물린 건지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공립학교에 성중립 화장실이 의무적으로 설치될 전망입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 23일 취약한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와 커뮤니티에서 서로를 인정하는 등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공립학교에 남녀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성중립 화장실을 의무적으로 설치시키는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오는 2026년부터 캘리포니아주의 1학년부터 12학년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는 최소 1개의 성중립 화장실이 설치될 전망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일부 교육부들은 성중립 화장실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학생들이 학교에서 성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돈을 경험할 수 있다며 반발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2016년 공공건물에 성중립 화장실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LA 인근에서 한 10대 소년이 납치돼 인질로 잡혀있다 4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LA 카운티 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20대 납치범 3명이 17살 소년이 타고 있던 차량을 자신들의 SUV와 충돌하게 만든 뒤 차에서 내리는 소년을 강제로 납치했습니다.
납치범들은 4일 동안 멕시코 전화번호로 소년의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50만 달러를 요구했으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아들을 해칠 것이라고 협박을 가했습니다. 납치범들은 또 소년에게 이번 납치가 아버지의 잘못 때문이라는 대본을 만들어 읽도록 시킨 뒤 영상을 부모에게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인근 CCTV를 조사해 납치범들의 행방을 추적했고 결국 사고 발생 지점에서 160마일가량 떨어진 산타마리아시의 한 모텔 방에서 쓰러져 있는 소년을 발견했고 현장에서 20대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텔 방에서는 총기가 발견됐으며 소년의 가족은 납치범에게 돈을 지불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용의자들은 납치 혐의로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5개월 가까이 파업을 이어가던 할리우드 작가 노조가 제작사 측과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11,500여 명이 소속된 할리우드 작가 노조인 WGA는 어제 넷플릭스와 월트 디즈니 등 메이저 스튜디오를 대표하는 영화 제작사와 영상 배급자 연합 AMPTP와의 협상에서 파업 종료를 위한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I feel like they realize I actually need to be present and actually hear what the writers and our workers are saying because I don't think they really thought we were serious. 아직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노조 집행부와 노조원들의 최종 승인을 얻어야 발효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합의로 할리우드 산업이 정상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작가 노조와 함께 파업에 동참한 16만여 명이 소속된 배우 방송인 노조는 아직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해 제작 시스템이 정상화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배우 노조의 요구 조건이 기본급과 스트리밍 재상영 분배금 인상 등 작가들의 요구와 비슷했다면서 배우 노조와 제작사 간의 합의 가능성도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코스코가 회원들에게 온라인 의료 서비스와 건강검진을 제공합니다. 코스코와 의료 서비스 회사인 사시미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 전체 코스코 회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원격 의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회원들은 $29의 1차 온라인 진료와 $72의 건강검진, 그리고 $79의 온라인 정신건강 진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시미 관계자 측은 코스코가 저렴한 가격에 높은 품질과 가치를 자랑하는 만큼 건강관리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가격으로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이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해당 서비스는 온라인을 통해 원하는 시간대와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예약할 수 있으며 보험이나 추가 비용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한미 정상급 중견 예술가들의 다양한 주제를 담은 전시회와 음악회가 LA 다운타운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의 예원학교 서울예고 남가주 동문회가 주최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비온 후 맑게 개인 하늘이라는 뜻의 해밀을 주제로 한국과 미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13명의 미술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예술고등학교 설립 70주년과 남가주 동문회 설립 40주년을 맞아 지난 23일 특별한 음악회도 열린 가운데 실력파 동문 연주자들이 모여 관람객들에게 감동적인 연주를 선보인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팬데믹으로 어려웠던 시기를 함께 극복하고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의미를 담았으며 행사의 수익금 일부는 어려운 이웃들과 마우이 섬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이제 어려운 일이 많았잖아요. 팬데믹도 있었고 여러 가지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비온 뒤 맑은 하늘이라는 그런 아주 예쁜 말, 해밀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번에 전시회 음악회를 기획을 했는데 이제 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고 어려운 이웃을 또 뭐 마우이에서 피해 받으신 분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많이 도와드리려고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9월 23일부터 10월 4일까지 LA 다운타운의 페이스A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봉쇄됐던 북한의 국경이 3년 8개월 만에 완전히 개방됐다고 중국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외국인 입국이 허용됐지만 입국 후에 이틀간 격리해야 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면주 기자입니다. 중국 관영 매체 CCTV는 북한이 외국인 입국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코로나 유입을 막기 위해 인적 교류까지 전면 금지했던 북한이 3년 8개월 만에 국경을 완전히 개방한 겁니다. 북한은 올 봄부터 국경을 개방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단둥과 신의주를 오가는 중국 화물열차 운행이 재개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화물차 운행이 부분 재개됐으며 지난달부터는 북한과 중국을 오가는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中方根据航空公司的申请，按程序批复了朝鲜高丽航空平壤、北京、平壤等客运航线定期航班计划。 카자흐스탄 세계 태권도 대회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 수십 명이 중국을 경유했고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참가하는 북한 선수단도 국경을 넘어 중국으로 이동했습니다. 중국 CCTV는 북한 당국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어제부터 북한이 외국인 입국을 허용했다면서 입국 후 이틀간 의학적 격리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관광이나 본격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왕야쥔 북한 주재 중국 대사는 북한과 중국의 인적 왕래가 조속히 정상화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도 북한의 국경 개방 소식에 미국은 북한과 외교를 추구한다는 원칙에 변함이 없다면서 환영의 뜻을 전했습니다. MBC 뉴스 이면주입니다. 남녀 모두를 위한 천연 자양강장제 블랙마카와 세계 10대 건강식품 마늘의 알리신이 만나 블랙마카골드 탄생. 전립선 비대증, 골다공증, 생리통, 빈혈 등 성인에게 꼭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이 함유돼 스트레스, 만성피로와 무기력증, 남녀 갱년기 완화 등 효과 만점. 늘 피곤한 당신을 위한 슈퍼 활력 푸드. 남녀 모두 파워업. 지금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만나보세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을 사실상 색출하는 작업이 시작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치러지는 원내대표 선거에는 친 이재명계 후보들만 출마했습니다. 김건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아침 회의에서는 체포 동의안을 가결시킨 의원들에 대한 비난부터 터져나왔습니다. 검찰과 윤석열 정권에 노란한 민주당 가결파들의 폭거도 기가 막히고 최고위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비이재명계 송갑석 의원은 의원들이 가부결 여부를 고백하면서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합니다.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나마 국민들에게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이기. 하지만 또 다른 최고위원은 가결표를 던진 의원의 실명을 공개하며 징계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절차를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공격 대상이 된 의원은 지도부와 생각이 다른 의원들을 해당 행위자로 몰아가는 게 분열을 획책하는 행위라고 맞받는 등 당내 갈등은 이미 수습이 힘든 지경이 됐습니다. 친명계 후보들의 4파전으로 치러질 원내대표 경선에선 이재명 대표가 구속되더라도 총선을 지휘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호소하는 탄원서에 9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며 특히 의원 168명 중 161명이 탄원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북한에서나 있을 법한 반동분자 색출과 사법부 압박을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서울과 김포 등에서 일가족 5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의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70대 할머니와 10대 손녀는 타살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와 경기 김포 등에서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된 일가족 5명. 이들 중 70대 여성과 10대 손녀는 피살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추락사한 채 먼저 발견된 40대 여성 오모 씨를 뺀 4명의 부검 결과 두 사람 모두 목 부분에 가해진 외력에 의한 질식사란 1차 구두 소견이 나왔습니다. 손녀는 엄마 오 씨가
할머니는 함께 숨진 채 발견된 두 자녀 중 누군가 각각 살해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어머니를 숨지게 한 걸로 의심되는 40대 아들과 딸은 모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취재 결과 70대 여성은 숨지기 직전인 지난 22일 아이들이 세상을 떠나자고 한다고 동생에게 연락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모님한테 문자가 왔어요. 야, 애들이 자꾸 죽자고 하는데 죽어야 되니? 이런 식으로 문자가 왔어요. 유족들은 이들 가족이 숨진 남성의 아내 오 씨에게 수억 원대의 금전적 피해를 입으면서 경제적 사정이 급격히 나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오 씨는 가족뿐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권유하다 쫓기는 신세가 되자 초등학생 딸과 함께 숨어 지냈다고 합니다. 지난 6월엔 지인들로부터 2억 7천만 원 규모의 사기 혐의로 피소됐지만 경찰 조사에도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궁지에 몰린 남편과 가족들은 숨지기 일주일 전 주민센터를 찾아가 기초생활수급 자격이 되는지 문의하기도 했던 걸로 밝혀졌습니다. 교회 보니까 며느리가 외제차를 소유한 게 나와서 아마 자격 요건이 안 될 거다라고. 경찰은 사망 직전 오 씨가 남편 등 시댁 식구들이 숨진 걸 몰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숨지기 전 동선을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승우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막말 논란이 꺼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대한제국이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확신할 수 있냐고 말했던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장인수 기자입니다. 신원식 국방장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8월 한 보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대일 정책을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총선을 위해서 반일 감정을 일으켰다. 이 사람들이 주사파, 김일성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소위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을 동조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과거에서 배워야 한다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선을 성계한 대한제국이 무슨 인권이 있었습니까? 개인의 재산권이 있었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대한제국이 존속했다고 해서 일제보다 행복했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일본으로부터 사과도 받고 돈도 받았다며 이제는 잊어버려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습니다.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비슷한 시기 다른 보수단체 집회를 앞두고는 이완용이 매국노지만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다는 연설문을 쓰기도 했습니다. 신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막말 비난은 야인 시절의 발언이라며 유감을 표하면서도 아직도 사회 곳곳에 종북 세력과 자익 세력이 활동하고 있다며 이념을 앞세웠습니다. 5.16은 혁명이라는 과거 발언이 옹호는 아니라고 했지만 산업국가로 발전한 혁명적 요소는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시대착오적 역사관으로 무장한 극우 전사라며 지명 철회를 거듭 요구했습니다. 신원식 후보자는 공산주의 이력을 문제 삼아 홍범도 장군의 흉상도 반드시 이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이종찬 광복회장은 북한의 공산주의와 혼동해선 안 된다며 역사를 모르는 일이라고 거듭 반박했습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 재벌들의 해외 자산을 동결하거나 압류했는데요. 이 압류한 자산들을 유지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아 서방 국가들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탈리아가 압류한 러시아 재벌 아드레이 멜니첸코의 요트 가격은 우리 돈으로 7,540억 원에 달하는데요. 월 유지비만 14억 원가량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겐 생소한 카리브해 섬나라 앤티가 바부다의 사정도 비슷한데요. 인구가 9만여 명 수준으로 경제 규모는 크지 않은데 러시아 재벌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요트 때문에 매달 1억 4천만 원 이상을 지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요트를 방치하면 금방 곰팡이가 피기 때문에 계속 공조시설을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라는데요. 유지비는 끊임없이 들어가는데도 러시아 재벌들 자산을 완전히 몰수하거나 매각하려면 법적 절차가 복잡한 데다 시간도 오래 걸려 유지 부담만 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 남부의 한 보석상인데요. 손님들이 귀금속을 살피는데 갑자기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사람이 들어와 유리 진열장을 깨부수기 시작하죠. 한 손엔 권총까지 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번엔 공범까지 가세 주위에 있는 이들을 위협하는데요. 2인조 강도가 들이닥쳐 순식간에 8억 동, 우리 돈 4,4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쓸어갔습니다. 프랑스는 해마다 많은 여행객이 방문하는 관광 대국이죠. 그런데 장소 불문, 곤충류인 빈대가 출몰해 관련 영상이 SNS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프랑스의 한 누리꾼은 기차 의자에서 빈대를 발견했다면서 사진을 찍어 올렸고요. 사흘 뒤에는 또 다른 누리꾼이 기차 안에서 빈대로 보이는 곤충이 의자 손잡이 위를 기어다니는 모습을 찍어 공개했습니다. 최근 일주일 사이에만 프랑스 철도공사엔 빈대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3건이나 접수됐다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프랑스의 한 기차역에선 승객들이 빈대를 피해 다른 기차로 갈아타는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데나로는 영화 대부에 등장했던 조직의 두목으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이탈리아 중부의 한 병원에서 암 치료 도중 상태가 악화돼 숨졌습니다. 지난 주말 혼수 상태에 빠졌고 결국 의료진은 영양 공급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는데요. 앞서 그는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으로 암 수술을 받은 뒤 통원 치료를 받다가 체포돼 종신형을 선고받았고요. 최소 50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자신이 죽인 시체만 모아도 공동묘지 하나는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해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한 대학생이 자신의 사진을 허락 없이 찍었다며 상하이 디즈니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디즈니랜드를 방문했을 당시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순간 포착 사진을 찍힌 건데요. 디즈니랜드 측이 자신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초상권이 침해됐다는 겁니다. 디즈니랜드 측은 순간 포착 촬영 장치가 방문객 모습을 사진으로 찍을 수 있다는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지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법원의 판단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난 7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쌍둥이 아기 판다가 태어나 처음으로 화제가 됐죠. 얼마 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도 아기 판다가 태어났는데 출생 한 달 만에 러시아 모스크바 동물원이 아기 판다를 공개했습니다. 몸무게가 1.3kg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모습인데요. 검고 흰 털 부분이 확연히 구분될 정도로 판다의 모습을 띠게 됐고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저번에 얘기한 6가지 차 회사 2023년에 와서 제일 많이 위커가 있었던 6개 차 회사를 얘기를 나눌 때 그중에는 넘버 3로 서 있는 바로 BMW 대해서 얘기를 말씀하겠습니다. 한국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차 회사예요. BMW는 오랫동안 그 레퓨테이션, 많은 분들이 BMW라 하면은 되게 멋지고 멋진 분이 또 나오시고 하는 그 이미지를 갖고 있는 차 회사입니다. 차가 많이 팔리고 발달을 많이 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도 하이브리드와 전기차들이 많이 나온 모델들이 있습니다. 똑같이 좋은 부분에서는 가스도 아끼고 가스를 많이 안 쓰는 면이 있지만 여기서 이제 새롭게 발달이 된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리커가 20개 넘게 2023년에는 한 달에 4번씩 리커가 있었던 차 회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BMW를 타시면은 집중하셔갖고 특별히 우리 하이브리드 아니면 전기차를 타는 분들은 배터리 레인지 어떨 때는 14마일 아니면 16마일로 돼 있지만 배터리 레인지가 갈수록 더 조그매지냐 아니면은 배터리 레인지는 좋은데 차가 안 나가는 느낌이다. 아니면은 차는 나가는데 갑자기 혼자 서징이 있다. 서징은 뭐냐면은 내가 가스를 누르지도 않았는데 혼자 막 가는 느낌이다. 이런 케이스들이 많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면은 꼭 딜러십에 가셔갖고 이런 얘기를 하고 고치면은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BMW의 또 다른 문제는 지금 전기로 많이 나가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디자인이 됐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많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업데이트를 안 하면은 센서리 시스템, 워닝 라이트가 잠깐 들어올 수가 있고 그 워닝 라이트에 들어오는 이유가 진짜 차에 문제가 있어서 워닝 라이트가 들어오냐
아니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안 돼서 워닝 라이트가 들어오냐 하는 질문을 답변을 해주기 위해서 꼭 딜러십에 가셔서 수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알기시피 캘리포니아 레몬법 보상은 변호사 비용 아무것도 안 내고 소비자한테 100% 보상을 받는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한 넘버 3로 제일 높은 차 회사 리커가 있는 BMW를 타는 분들은 빨리 리커에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나 차의 문제는 무슨 문제냐 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딜러십에 가셔서 수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우리 BMW 얘기를 했고 어떻게 하면은 레몬법을 통해서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캘리포니아 레몬법과 대형상해 전문 변호사 최미수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넷과 SNS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투데이 와글와글입니다. 비 오는 날 밤 왕복 12차로 도로를 무단 횡단으로 오가던 보행자가 결국 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억울함을 호소하는 가해 운전자의 누리꾼들도 동조하고 나섰는데 무슨 사연일까요? 지난달 10일 밤 경기 성남의 왕복 12차로 도로 CCTV 영상입니다. 한 남성이 차들이 달리는 도로를 가로질러 건너편으로 걸어가는데요. 아슬아슬 화물차가 피해가고 다른 트럭은 급제동까지 합니다. 그래도 남성은 천하태평 내 갈 길 간다는 식인데요. 그런데 이 남성 길을 건너려던 게 아니었나 봅니다. 방향을 틀어 다시 무단 횡단으로 온 길을 되돌아가는데요. 결국 속도를 줄이지 못한 차와 그대로 부딪힙니다.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갑작스레 튀어나오는 남성의 모습이 잡혔는데요. 운전자는 고의 사고를 의심했지만 경찰은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라며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했다는데요. 누리꾼들은 육교를 옆에 두고 비 오는 날 밤 12차선 대로를 왔다 갔다 하는 의도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요. 일부에서는 보험 사기 목적은 아닌지 조사해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인형 뽑기방이 털렸다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입니다. 경기 의정부에서 인형 뽑기 무인 점포를 운영한다는 글쓴이는 그제 새벽 5시 30분쯤 중학생 정도로 보이는 학생 3명이 지폐 교환기 3대에서 400만 원 정도를 훔쳐갔다며 CCTV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사진 속 학생들은 가위를 이용해 지폐 교환기를 열었는데 기계 내부에 있던 통합 열쇠로 이중 잠금 장치도 순식간에 풀었습니다.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걸로 보이는데요. 글쓴이는 훔쳐간 돈도 돈이지만 지폐 교환기 안에 있던 열쇠도 가져가서 기계를 열지 못하고 또 학생들이 다시 올까 봐 기계 안에 돈도 채워넣지 못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누리꾼들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받지 않는 촉법 소년들 소행으로 추정된다면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기 전에 꼭 잡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마이애미 공항에서 승객 돈을 훔치다 적발된 보안 검색 직원들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공항 직원이 승객의 돈을 꿀꺽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한 여성 보안 요원이 급하게 무언가를 입안에 우겨 넣더니 벌컥벌컥 물을 마셔댑니다. 입안에 손까지 넣어 내용물을 밀어넣는데요. 지난 8일 마닐라 공항에서 승객 돈을 훔친 보안 요원의 범행 장면입니다. 필리핀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당시 보안 검색을 받던 한 승객은 검색대를 통과한 뒤 가방 속 지갑에 있던 $300가 사라진 걸 발견했습니다. 공항 경찰이 CCTV 영상을 통해 보안 요원의 소행인 걸 확인했는데 훔친 돈뭉치를 숨기려고 이번에 깊숙이 밀어넣은 겁니다. 동료 직원은 물병까지 건네며 범행 은폐를 도왔다는데요. 공항 측은 이들 모두 정직 처분하고 다른 직원들의 범행 가당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호주 최북단의 연방 직할 행정구역이죠. 노던 준주의 총리가 한 행사장에서 크림으로 덮인 팬케이크 세례를 받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24일 한 여성이 나타샤 파일스 주 총리를 향해 달려들어 크림으로 덮인 팬케이크로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파일스 장관은 당시 한 은행에서 행사를 마치고 나오던 길이었는데요. 여성은 총리에게 몇 마디 말을 한 뒤 사라졌는데 다행히 총리는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여성을 체포했는데 왜 파일스 주 총리를 공격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투데이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이상으로 9월 25일 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